체코 사람들은 짧고 쉽게 스타로마크이라고 부르는 프라하 구시가 광장이다. 11세기부터 시장이 열렸던 광장이었고 특히나 14세기에 시청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프라하의 중심이 되었단다. 오늘날 그 옛날의 시장 상인들과 가판들은 푸드트럭과 노천 카페들로 변모하였지만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아직도 광장에서 큰 장이 펼쳐지는데 특히나 크리스마스에 서는 시장은 체코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을 비롯한 러시아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장이어서 2016년에는 미국 CNN에서 세계 10대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선정하기도 했단다. 그 광장 한쪽으로 얀 후스 기념비가 있다. 체코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이며 합스부르크의 억압에 항거한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다.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얀 후스가 두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30년 전쟁의 서막이 된 화이트 마운튼 전투에서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얀 후스는 1415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졌다. 이 구시가 광장의 주인공인 틴 성당이다. 얀 후스의 처형 이후에도 그의 종교개혁 의지를 지지했던 추종자들 후스파들에 의해 거점 교회로 200년 동안 유지되었으나 체코가 30년 전쟁에서 패한 이후 가톨릭 성당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잠깐, 높이가 80m나 되는 두 탑의 뾰족뾰족한 모양새도 큰 볼거리이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두 탑 사이 삼각 지붕 가운데에 보면 황금색의 성모 마리아 펜던트가 걸려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접수한 이후에 그 아래 창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얀 후스 종교 계획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배를 일부러 녹여서 만든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오디오 가이드나 여행 안내 책자에도 그 성배가 설치되어 있었던 공간이 비어있는 걸로 설명되어 있으나 내가 방문했을 당시인 2018년 7월 14일에 찍은 사진을 보면 성모 마리아 펜던트 아래 그곳에 성배가 다시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무슨 이유로 언제 다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찾아봐야 할 상황이다. 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싼 건물들을 살펴보면 고딕이니 르네상스니 바로크니 로코코니 아르누보니 하는 어려운 건축 사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붕의 모양이며 창문이며 발코니며 색깔이며 각기 그 특색을 달리하는 다양한 외관에 보는 마음이 즐거워진다. 건물 1층 카페에선 야외 테이블들을 늘어놓아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광장 한쪽 공터로는 핫도그며 닭꼬치며 생맥주며 각종 먹거리들을 파는 푸드트럭과 간이 매장들이 가득했다. 오늘날 후스파들의 교회인 성 니콜라스 교회이다. 녹색 돔 지붕과 첨탑이 아름다운 이 교회는 음악 연주회 장으로 인기가 높단다. 생각해보니 그날도 연주회를 알리는 입간판이 교회 앞에 서 있었다. 교회 뒤편으로 몇 블록 떨어져서 유대인 거주지역이고 거기까지 잘 가꿔진 가로수길이 이어지는데 온갖 럭셔리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 14세기에 건축된 시청 건물이다. 원래는 지금 푸드트럭들이 들어선 공터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 이르기까지 시청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탱크가 모두 부숴버리고 지금은 시계탑 옆으로 붙은 분홍색 건물을 통해 극히 일부 옛 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1338년에 처음 시청이 자리 잡을 당시 애초에 시청 건물을 큼지막하게 신축한 것이 아니라 저택 하나를 사서 시작해서 이후 주위의 일반 집들을 하나 둘씩 사 모으고 늘려서 차곡차곡 그 규모가 키워진 경우란다. 1364년에는 높이 76m짜리 지금의 시계탑이 추가되었다.
이곳 구시가 광장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바로 여기 있다. 광장에서 시계탑을 바라보고 건물 왼쪽으로 돌아가면 벽면에 천문시계가 있다. 하지만 구궁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수리 중이다. 이래야 할 천문시계의 모습이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나마 야간에는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시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나 해야 할까?